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작년 코로나 저점서부터 삼성전자 거래량 9천만 주가 터졌던 지난 1월 11일까지가 철저하게 개인들이 주도했던 유동성 장사라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4월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지배하는 실적 장세 전개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증시 4대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전혀 없고 수급적인 역학관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빅히트 4월 전략에 대해서 목표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장세 전망 및 전략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4월 장세 전망 전략은 일단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그 유동성 장세는 이제 정확히 따지면 사실 3월 19일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19일서부터 지난 1월 11일, 1월 11일은 또 삼성전자 거래 상투가 터졌던 시점이죠. 9천만 주 상투 시점까지가 철저하게 동학 개미 운동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었고, 개인들이 주도했던 유동성 장세라면 지금 이제 조정 2파동 과정에서 빠르면 이제 3월서부터 실적 장세 가능성 좀 얘기했었는데, 이제 3월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4월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실적 장세 전개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세 금리가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실 동학개미들은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 또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순매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자금력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조금이라도 순매수를 하게 되면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순매도 하면은 또 많이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서부터 외국인 매매 추이를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이 약 한 32조 정도로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매도한 거죠. 매도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팔고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또 원화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절상이 됐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사실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과거라기보다는 이제 작년부터는 코로나 저점 이후서부터는 사실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시장이 상당히 유리했는데, 이제는 이제 경기 회복 시그널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진국 주식, 많이 올랐던 선진국 주식,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적정히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 지향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는 위험 자산이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자, 주도주 논리는 이제 단순합니다.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피하자고 이제 부른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테슬라의 추이를 테슬라도 좋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보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가 추이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를 본다면 사실 120선이 깨졌다가 이제 겨우 돌려놓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5월 달은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박스권 혼조 국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지수는 아무래도 나스닥보다는 다우 지수가 좀 유리한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사실 좀 우리가 제한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장세에 맞는,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유동성 장세는 우리가 상상력이 많이 지배합니다. 어떤 가치라든가 펀더멘탈,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하고 무관하게 사실 성장성만으로 진행이 됐다면, 실적 장세에서는 철저하게 실적이 근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바닥권 종목,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되면서 흑자 기조가 이제 굳혀지는 거, 이런 것들이 수익 차례에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별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개별 중성주라고 하죠. 이런 것들 사실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면서, 원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개별주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바닥권, 지금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빅히트의 강점은
바닥권이라는 어떤 그 강력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이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죠. 거기다 실적이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이제 그 잠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작년 대비 거의 뭐 100%가 증가해요. 그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그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100% 혹은 그 이상 가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4월 달에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요. 대략적으로 한 100만 주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만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15일 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4월 16일이 되겠지. 16일서부터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뭐 100만 주 정도는 우리가 상승 파동이죠. 상승 파동 과정에서 뭐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 빅히트라는 종목은 그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이제 빅히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까다롭다는 걸 좀 느낄 거예요. 오를 땐 또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빠질 땐 또 굉장히 또 많이 빠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세가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 보면 액티비티가 굉장히 크죠. 등락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이용하면은, 또 뭐 재미있게 또 우리가, 재미있는 어떤 그 수익률도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바닥권이라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고, 무궁한 성장성. 성장성 하면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위버스라는 어떤 강력한 플랫폼,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죠. 가상세계에 또 그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실하게 또 그 증명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적 호전, 영업이익이 거의 작년 대비해서 100% 정도 증가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오늘 방송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이제 빅히트가 이제 19만원대 정도, 저희가 19만원대에서부터 이제 주력주에 편입을 했는데, 회원을 가입하시게 되면 거의 빅히트를 가장 영순위로 많이 편입을 해드립니다. 비중을 저희가 공개하기 그렇지만 상당히 좀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SM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SM이 1등 기업이었죠. SM,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JYP, 이런 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SM도 그렇고, 이제 YG, 관심 있는 분들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주가도 보시게 되면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특히 2009년도, 2010년도 들어서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최저점서부터라면 여기 보니까 최저점이 770원에서 7만 1000원까지 갔었는데 거의 10,000%가 올랐는데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를 돌파해 5,000원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5,000원서부터 7만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00%, 거의 한 1500% 정도 주가 급등했거든요. 보통 이제 보시는 그 화면이 연봉인데, 연봉이 지금 연봉상 양봉이 4개 연속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빅히트 차트를 보도록 했지만, 빅히트는 이제 일봉 차트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여하튼 간에 빅히트의 일봉 차트하고 SM의 연봉 차트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SM도 사실 그 상장 초기는 그 해에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드디어 이제 전성기에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3년 혹은 4년 동안 주가가 급등했는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동방신기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년, 10년 그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중국발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여하튼간에 활발하게 활동했고 바로 뒤이어서 소녀시대가 또 일본에서 특히 이제 많이 활동했죠. 또 소녀시대가 이제 절정기를 또 이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엑소가 등장하면서 하여튼 SM의 절정기에 일단 유명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부가가치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요 사이클이죠. 빠르면 이제 2009년도, 늦어도 2010년서부터 3년 동안에 이 절정기하고 지금 빅히트의 절정기하고 이제 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들은 유명 아티스트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생로병사가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이 소멸되는 것처럼 모든 기업도 생로병사 과정을 받으면서 결국 소멸되기 마련인데 그 생로병사 과정에서
과정 속에서 SM 같은 경우는 2010년서부터 2011년, 12년, 3년간이 최고의 절정기였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서부터 주가로 따진다면 이제 올해서부터 최고의 어떤 그 절정기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사이클상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주가의 메커니즘은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하나투자증권 이제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발췌했는데요. 사업 분별 매출액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급증 추세에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매출이 맨 아래가 이제 맨 아래 뭐 약간 회색 그 그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앨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MD라든가 이제 IP 라이센스 여기 이제 보면은 MD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머천다이즈라고 해서 뭐 기념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인형이라든가 뭐 열쇠고리라든가 뭐 티셔츠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열광을 하죠. MD 비중하고 이제 IP 라이센스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컨텐츠 비중이 높고 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연은 보면은 중간에 지금 이제 앨범하고 MD, IP 라이센스 사이가 공연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빠르면은 연말 정도에 이제 개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공연은 아직까지 매출이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그 빅히트의 최고의 절정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슈화가 돼요. 매체를 다 몰고 다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매출이 또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팬클럽이라고 있는데 팬클럽 같은 경우는 광고 출연료가 있고 맨 꼭대기가 이제 그 맨 끝에 팬클럽인데 팬클럽은 뭐 유료 회원 팬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엔터 기업들하고 수익 구조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티스트의 직접 매출과 이제 간접 매출의 추이를 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사실 그 직접 매출이 높았죠. 공연이라든가 앨범 판매가 이제 대표적인 직접 판매인데 직접 매출인데 직접 매출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데 위버스라는 어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간접 매출 분야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사실 그 플랫폼의 어떤 그 플랫폼의 최고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건 없어요.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그 3월 11일자 이제 보고서고요. 1월 25일서부터 보면은 뭐 내용이 다 좋죠.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죠.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나오고, 메타버스로 향하는 위버스. 플랫폼 얘기가 나오죠. 대부분 두 가지요. 위버스는 이제 플랫폼. 메인스트림에서 온전히 인정받은 선두주자. 뭐 실적 초격차. 대단하죠. 우리. 실적 초격차 내용은 뭐냐면, 이제, SM이라든가 YG라든가 JIP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세 개 회사를 합해도 빅히트에 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지금 구축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형 생태계 스케일업, 그로스 고존, 연이은 사상 최대 매출. 대단합니다. 코로나에도 44% 증액 가능한 위버스. 대단합니다. 여튼간에 빅히트 넘버원 히트 메이커 처음 보는 딜. 이거는 이제 사실 네이버와 YG와의 또 관계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그 최대 약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가지 투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대적 흐름 혹은 시장의 흐름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못하면 사실 그 주도주로 탄생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핵심 가치 보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다른 경쟁 업체가 쉽게 논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기술 장벽이 큰다든가 하여튼 그런 어떤 독점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이익의 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익의 질이 나쁜 것들은 뭐 추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짧게 갖고 가고요. 이익의 질이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이익의 질이 떨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명 아티스트들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매출이 확 증가했다가 그들이 이제 약간 노화해지면 시들해지면 또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상당 부분은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받쳐준다고 보는 거고요. 뭐 메타버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사실 그 빅히트의 또 약점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의 역할이 그동안 너무 컸는데 후반에 어떤 그 유명 아티스트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투바투도 대단합니다. 투바투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에는 이제 오리콘 차트에서 1등을 했어요. 뭐 여자친구라는 것도 있고 뉴이스트, 엔하이픈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연이은 어떤 그 유명 아티스트들이 이제 포진해 있다. 이런 것들도 이기질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목표가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제가 빅히트에 대해서 워낙 많이 했습니다. 방송을 뭐 보통 주당 최소한 2회에서 뭐 3회, 4회까지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파동은 뭐냐면 1월서부터 저희가 그 1월 달에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거든요. 1월 달에 1파동,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1파동이 출발해서 25만 원에서 1파동이 고점이 되고, 25만 원서부터 이제 20만 원이 깨졌죠. 20만 원이 깨지면서 2파동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갭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갭상승에 대해서 이 돌파갭, 갭이라는 것은 이제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된 지역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2파동의 끝 혹은 3파동이 출발점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평선으로 본다면 60일 이동평선이 이제 그 강력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이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 2파동에서 3파동을 전환할 때가 가장 어떤 매력적인 구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1파동 초기에 잡는 것도 중요한데, 1파동 초기에 잡는 것은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이에요. 자, 하여튼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한 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빅히트가 오늘 장중 저가가 이제 그 23만 원이 살짝 깨졌어요.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한 7%대 오르고, 오늘은 좀 등락이 좀 큰데, 빅히트가 지금 보합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루 강하게 올라가면 조정 이틀째에서부터 사라는 얘기 하는데, 지금 이제 아직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그 장중 저점 부분까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죠. 지금 정서로 봐서는 장중 저가까지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만약에 산다면 좀 선취매로 사고,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는 좀 그 공격적으로 사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세요.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요번에 다시 25만 원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1파동 올랐던 거죠. 1월서부터 이제 2월 중순까지 25만 원 올랐던 각도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번에 3파동은 최소한 3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3파동에서는 30만 원대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자를 하루에 3번 정도 보내드리고, 드디어 오늘서부터 오늘의 유망주라고 해서요. 보통 이제 9시 한 30분 전후에서 매일 2종목씩 별도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 회원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가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좀 단기 매매하는 분들한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장세도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뭐 승부주 형태로 이제 하루에 2종목씩 9시 한 2, 30분 정도에서 한번 보내드리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법인 계좌고 입금하시고 제 휴대폰 번호로 입금하신 분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날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서부터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